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단가 결정. 자, 감모 손실 핵심 이론. 자, 먼저 수량 결정 방법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뭐 시험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데 간단하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뭔 말인지 모르시니까 좀 이해를 좀 돕고자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 시점에 10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을 했는데, 뭐, 5월 30일 날 매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매입을 50개를 했다. 뭐, 5월 30일 날 했다고 할게요. 그 다음 이후에, 매입한 이후에, 뭐, 9월 한 30일, 뭐, 이 정도의 매출이 있었다. 매출이 한 40개다.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기초 10개, 매입 50개, 60개죠? 60개 중에서 40개가 판매됐으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20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기말 재고는 20개가 돼야 되는데 얘 구성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창고에 가서 실제로 보니까 실제는 15개 뿐이 안 돼요. 15개. 20개가 돼야 되는데 15개 뿐이 안 됐습니다. 5개는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졌습니다. 이걸 감모 손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감모가 5개죠? 5개.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그 수량 결정 방법에서 말하는 그걸 갖다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기록법입니다. 말 그대로 입고가 되거나 출고가 되거나 이렇게 될 때 그때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 몇 개 매입됐다, 몇 개 매출됐다, 막 이런 식으로. 조선말 그대로 쓰겠습니다. 입출고 모두 그때 기록한다. 뭐 이렇게 할게요. 그때 기록.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말하는 거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에 글쎄요,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나오질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초에 10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입출고 때마다 계속 기록합니다. 들어온 거 몇 개, 나간 거 몇 개,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하기 때문에 기초에 10개가 이제 장부에 딱 보이겠죠. 그 다음에 들어온 거 써놨죠? 입고 기록을 다 해놨기 때문에 매입 50개, 그러니까 수량이 몇 개인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50개. 그 다음에 입출고 다 기록하기 때문에 출고, 매출, 나간 거 기록돼 있겠죠? 몇 개 나갔다고. 그 기록된 걸 갖다가 딱 보니까 이제 판매. 여기 40개죠? 40개. 이렇게 하게 되면 기말이 몇 개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법에 의해서 입출고 모두를 그때 기록하게 되면 기초에 10개가 있었는데 매입된 게 기록을 딱 보니까 입고 기록 50개 입고가 됐고 출고 기록을 딱 보니까 40개가 나갔어요. 그러면 기말은 몇 개다? 20개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수량을. 기말 재고의 수량을 20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계속 기록법입니다. 자, 문제점이 뭡니까? 계속 기록법 문제점은 지금 현재 실제는 몇 개예요? 15개죠. 근데 기말을 20개라고 이렇게 결정해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말 재고가 15개인데 20개로 계산되기 때문에 과대 계상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말 재고가 감모 손실만큼 과대 계상된다. 이렇게 5개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말이 20개가 되다 보니까 감모 손실 5개만큼 더 높여져 가지고 20개로 이렇게 과대 계상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실사법 할게요. 그대로 쓸게요. 실지재고조사법. 자, 요 놈은 입고만 기록합니다. 입고만 기록한다. 그리고 기말에 창고 수량을 조사한다. 수량을 조사한다. 자, 계속 기록법하고는 다르게 출고 기록을 안 해요. 들어온 것만 기록해요. 나간 거는 이제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제 요런 산식이 나오게 되죠. 자, 당연히 장부에 기초에 이제 10개가 있었을 거예요. 10개. 그 다음에 플러스. 입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몇 개 들어왔는지 매입을 알 수 있죠. 50개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입고 기록만 하고 출고, 나간 걸 기록 안 하기 때문에 판매, 이거는 몰라요. 기록을 안 해놨어요. 출고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자, 다만 창고에 가서 수량을 조사합니다. 야, 남아있는 게 몇 개지? 조사를 해요. 마이너스 기말. 이거는 이제 실사금액입니다. 창고에 가서 보니까 15개예요. 15개. 자, 기초에 이만큼 있었고 매입이 이만큼이고 창고에 남아있는 게 15개다. 그러면 이거 빼버리면 나머지는 뭡니까? 다 판매된 거죠? 판매됐구나. 몇 개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판매가 45개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게 실지재고조사법입니다. 수량을 갖다 결정할 때. 그럼 또 이게 문제점이 이제 또 뭡니까? 문제점이. 판매는 40개예요. 근데 45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판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감모 수량 5개가 여기 다 포함돼가지고 이 판매 수량이 과대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회계 기준 또 실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합법을 써요. 혼합법. 두 개를 혼합해서 쓰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두 개를 이제 짬뽕합니다. 짬뽕. 어떻게? 요렇게. 입출고를 다 하자. 입출고 모두를 기록하자. 그 다음에 기말 창고 수량도 조사하자. 두 개를 짬뽕하는 겁니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입출고 모두 기록. 그때 기록. 자, 동시에 기말 창고 수량을 조사한다. 창고 수량 조사.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판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중요한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해를 못하니까 사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기초 10개 있었죠? 기초 10개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단기 매입입니다. 매입 50개. 얘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50개. 예. 얘는 기초와 단기 매입 60개죠? 60개는 어떻게 됩니까? 구성이 어떻게 돼요? 팔린 거,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원인은 모르겠지만 감모 손실, 사라져버린 거 이렇게 구성되겠죠? 예. 자, 그래서 입출고 기록을 다 하기 때문에 출고 기록상 이제 판매가 있을 거예요. 판매 40개. 자, 플러스 이제 기말이죠. 기말에 이제 창고에 가서 조사합니다. 기말, 실사 15개죠. 나머지는 5개는 감모 손실이구나. 감모 손실 5개. 이렇게 하면 아구가 딱 맞잖아요. 이렇게 수량의 어떤 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딱 맞죠. 어떤 문제점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얘는 이제 기말이 과대 계상되고 얘는 판매 수량이 과대 계상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짬뽕을 해가지고 입출고 기록 다 해버려. 아씨 모르겠다. 그리고 실제로 창고에 가서 조사해. 그리고 맞지 않는 것보다 감모 손실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량을 결정할 때. 자, 그 얘기를 지금 수량 결정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감모 손실 보죠.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감모 손실. 전체 MVP. 전체 MVP. 자, 먼저 감모 손실의 계산부터 보겠습니다. 감모 손실. 먼저, 자, 우리 장부 금액이 있겠죠. 장부 금액. 장부 금액은 뭐 당연히 장부상 수량과 취득 원가 또는 그 취득 원가, 즉 수량의 그 단위당 원가가 있을 겁니다. 장부상 금액이 있을 거고, 자, 창고에 가서 실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실제 창고에 가봤더니 장부에는 100개인데 창고에는 90개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감모 손실이 발생돼가지고 실제 금액을 이제 적어보고, 그다음 이제 시가 금액입니다. 시가는 일명 순실현 가능 가치다 뭐 이렇게 막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렇다 치고 이게 시가입니다. 자, 이 사항은 자 위에 있는 빈출 문제죠. 그 숫자를 보면서 좀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읽어보면, 자, 다음은 주 3일에 단기말 상품 재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 3일이 결산 시 인식해야 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얼마인가?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자, 거기 장부 수량 150개 나오고 있죠? 자, 150개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 150개의 취득 원가, 단위당 원가가 있겠죠? 그 자료가 지금 밑에 취득 단가 2,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2,000원. 하면은 장부상 금액은 3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고에 있는 걸 이제 찾아봅니다. 자, 문제 자료에 보면 실사 수량 145개 돼 있죠? 실사. 조사해 봤더니 창고에는 145개 뿐이 없더라. 그 다음에 이 145개는 당연히 장부에 있는 취득 단가 2,000원, 단위당 원가, 얘 금액인데 총 금액을 따져보니까 29만 원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시가는 실제 145개가 한 단위당 현재 시장에서 시가가 얼마냐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자료에 보면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 돼 있죠? 그게 시가예요. 시가. 시장에서는 뭐 장부상에는 2,000원짜리인데 장부상으로는 실제 이 145개의 시장에서의 시가는 1,900원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1,900원. 금액은 275500. 자, 이걸 집계하는 게 일단 최종 포인트예요. 이걸 집계할 줄 알아야 돼요. 장부 금액, 실제 시가 이렇게 집계가 돼야 됩니다. 자, 집계를 해준 다음에 요놈과 요놈의 차이, 그다음 요놈과 요놈의 차이. 자, 30만 원과 29만 원의 차이입니다. 10만 원만큼 빼면 차이가 나타나죠. 이 10만 원을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입니까? 빼면은 만 원이죠. 만 원. 감모 손실. 답이 문제에서는 답이 1번이에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구하라 했기 때문에 만 원 1번입니다. 만 원 1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 다음 요 차이입니다. 29만 9천 원과 275500의 차이죠. 요놈을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평가 손실 14,500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져요. 자, 일명 정상감모라고 그래요. 정상감모 손실. 그 다음 비정상감모 손실. 비정상감모 손실. 자, 정상감모는 일명 원가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매출 원가로 적합하다. 비정상감모는 모르겠다. 원가성이 없다.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두 개 감모 손실, 전체적인 감모 손실 총액을 우리 문제의 자료의 그 단서에 따라서 문제 다 주어져요.
이 중에서 이거는 원가성이 있는 거는 30%고, 이 중에서 원가성이 있는 건 30%고, 원가성이 없는 건 70%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00원 중에서 3,000원은 정상간모, 7,000원은 비정상간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상간모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 원가, 이제 회계 처리. 매출 원가 얼마 한 다음에 이제 상품이 감소했다. 사라져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정상간모는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다음. 자, 비정상간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저는 그냥 감모 손실, 이렇게 다 쓸게요, 그냥. 재고자산 감모 손실. 요거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 외 비용. 얼마. 한 다음에 상품 감소.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간모는 매출 원가. 비정상간모는 계정과목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게 전체적인 구조예요. 그 다음 얘도 마저 보겠습니다. 평가 손실은 뭐 뒤에서 볼 거지만은, 자, 미리 이제 다 볼게요. 자, 평가 손실에 대한 처리입니다. 요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평가 손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 회계 처리. 재고자산 평가. 죄송합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충당금을 설정해서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라. 복잡하죠? 재고자산, 더럽게 길어요. 평가, 손실, 충당금. 길어. 해서 요거는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라. 이거 14,500원 써버릴게요, 그냥. 14,500원. 14,500원. 됐죠? 이게 두 개가 나와요, 지금. 이 회계 처리는 이제 복잡하죠, 어느 정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됐다. 이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하라. 정상간모가 매출 원가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하라. 이게 돼 있어요. 평가 손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을 이렇게 계상해서 얘는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오죠. 선생님.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진정한 우리 상품, 기말재고 상품이죠. 상품은 그럼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헷갈립니다. 이거 매출 원가 처리하고 영업의 비용 하고 이렇게 재고자산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라 돼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샤프한 분이 또 묻죠. 그러니까 한 발짝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FP를 볼게요. 자, FP에 과연 어떻게 표시가 될까? 부분 재무상태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상품. 자, 이 상품은요, 실제 금액이 기록돼요. 상품 실제 금액이란 이거예요. 29만 원. 그 다음, 지금 보는 것처럼 요 놈이에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라 돼 있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너무 길죠? 그냥 충당금 해버릴게요. 충당금 이렇게 한 다음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14,500. 이렇게 하면은
빼면은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빼면은 금액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얘가 되는 거예요. 275500. 됐습니까?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품을 실제로 29만 원 처리해주고 충당금 재고자산에서 체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서 결국은 감모 손실, 평가 손실이 전부 반영된 후에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상품의 장부 금액이 표시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조금 앞으로 더 치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기절하시기 때문에 더 어려운 뭐가 있어요. 우리 수준을 넘기 때문에 여기까지.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더 알고 싶으면 이제 더 높은 자격증에서 제가 가르칠 테니까 거기 가보시면 아주 세세하게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 수준에서 여기까지. 이것도 깊어요. 이것도 얘기하기도 좀 깊은 얘기인데 혹시나 해서 이제 호기심이 있을까봐 여기까지는 보여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자, 밑에 관련 기출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1번의 얘기는 매입 할인 얘기죠. 앞에서 봤던 얘기고 2번. 매입 애누리 얘기입니다. 앞에서 봤고. 그 다음 3번. 재고자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실지 재고 수량이 장부상의 수량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한다. 그 다음 4번. 이게 틀렸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매출 원가 또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무작정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정상감모, 원가성이 있으면 매출 원가, 없으면 영업의 비용. 이렇게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재고자산 단가 결정. 자, 가중평균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을 보면은 가중평균법이 두 개로 나눠지죠. 총평균법, 이제 이동평균법 이렇게 돼 있는데 재고자산을 막 매입하고 막 판매하고 재고자산을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입고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가가 다른 금액들이 막 들어와요. 10원짜리가 어떨 땐 들어오고 막 인플레이션 상황, 시장 상황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물가가 비싸져가지고 한 개 10원에 하던 게 12원짜리가 되고 13원짜리가 되고 이렇게 단가가 다 달라요. 그럼 그 중에서 뭔가를 팔았으면은 도대체 어떤 게 팔린 거야? 10원짜리가 팔린 거야? 12원짜리가 팔린 거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단가가 항상 동일한 단가로 구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해가지고 그 단가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 첫 번째가 이 가중평균법입니다. 그야말로 단가를 평균을 해버리는 거예요. 평균을. 얼마나 속편합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어. 뭔가가 팔렸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인지 막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에이 몰라. 그냥 들어온 거 기초에 있었죠? 기초에 이만큼이 10개가 있었어. 그 다음에 입고된 거, 매입된 거 다 따져보니까 한 50개야. 야, 요놈들 있지? 요놈들. 요거 저 평균 내봐. 해보는 거예요, 평균. 그럼 하나당 단가가 나오겠죠? 평균. 하나당 단가. 그래서 40개가 나갔다. 그러면 그 하나당 단가, 평균이죠. 40개 곱하기 평균 단가 해버리면 얘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도 마찬가지로. 기말이 뭐, 이거 무시하고 20개다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게 20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20개 곱하기 평균 단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그럼 금액이 딱 나오겠죠? 매출원가 얼마, 기말재고 얼마 이렇게. 그 얼마나 편합니까? 어쨌든 핵심은 뭐다? 기초와 단기 매입분이죠. 요거를 평균을 낸다. 그래서 기초와 단기 매입분의 한 개당 단가, 한 개당 평균 단가 그 금액을 구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중평균법은 두 개,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나오는데, 총평균법은 그야말로 기말에 가서 기초에 있던 거 막 매입이 막 일어났어요.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기초에 있다가 매입됐다가 뭔가 또 매출이 됐다가 또 매입되고 매출되고 매입되고 매출 막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출고가 일어날 때마다 평균을 구해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이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평균이 하나가 아니라 출고가 될 때마다 평균을 다시 구합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겠죠. 자, 밑에 있는 관련 기출은 총평균법 얘기고
그 다음 위에 있는 우리 빈출 문제는 제가 이동평균법 그쪽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문제를 보자. 빈출 문제. 자, 다음은 계속기록법에 의해 기록된 주 3일의 3월 매입과 매출 자료이다. 자, 재고자산가액 결정 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기장한 경우 월말 재고자산의 단가는 얼마인가? 자, 이동평균법. 출고가 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구한다. 출고가 될 때마다 구한다. 자, 3월 1일 기초 시점에 200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5일에 매입 300개가 있었고, 그 다음 3월 12일에 나갔죠. 100개가 매출이 됐습니다. 출고가 됐어요. 자, 3월 12일 시점 이동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3월 12일 시점의 이동평균. 뭐 간단해요. 자, 금액 자체가 3월 1일이 3만 원이죠. 3월 1일에 3만 원이었고 총 금액이 그 다음에 3월 5일에 매입된 게 52,500원. 이 두 개의 개수로 나누는 거죠. 200개하고 300개죠. 200개 플러스 300개. 이렇게 하면은 위에 있는 그 200개와 300개 요거의 평균이 나오죠. 한 단위당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해보면은 165원짜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월 28일 날 갔어요. 그럼 다시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3월 28일의 이동평균. 3월 28일. 그게 기말이죠. 기말. 근데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죠. 위에 기초에 있던 200개와 3월 5일자 매입된 300개. 그 500개의 평균 단가는 얼마? 165원이에요. 우리 이미 구해놨습니다. 자, 3월 28일 날 100개가 들어왔죠. 100개. 자, 먼저 위에 있는 100개가 200개, 300개, 그다음 100개가 나갔기 때문에 400개가 남아 있는데, 자, 그 400개 금액이 얼마입니까? 400개 곱하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한 개당 165원이라는 걸. 이렇게 하면 금액이 나올 거고. 그다음 3월 28일에 매입된 게 2만 원이래요. 2만 원. 요거 수량 400개와 3월 28일에 매입된 100개 수량으로 나눠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이 나오죠. 평균 172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동평균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평균을 계속 이렇게 이동시켜서 계속 구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렇게 어려워하실까봐 원래는 밑에 있는 관련 기출 총평균법이 더 많이 나와요. 문제는. 근데 요런 것도 있으니까 좀 익숙해지셔라. 위에다 편제했어요. 제가 이게. 자, 밑에 이제 관련 기출에 주로 나오는 총평균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 3일에 재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총평균법에 의해 재고 단가를 결정하는 경우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보니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초에 100개가 있습니다. 기초에 100개가 있었다. 막 들어오고 나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된 게 있겠죠? 매입된 거 한번 몇 개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3월 1일에 150개, 6월 30일에 200개, 8월 27일 날 100개 이렇게 됐죠. 합치면은 450개 매입이 이렇게 되겠죠. 450개. 그다음에 이제 판매된 게 있을 거고, 출고, 이제 기말에 남아 있는 게 있을 거고, 그냥 개수만 보자고요. 개수만. 자, 판매된 거 보니까 5월 8일 날 판매 100개가 됐고, 그 다음 7월 2일 날 판매 250개, 합치면은 350개가 판매됐어요. 아하. 자, 이제 대차 차이에 의해서 기말이 몇 개인지가 나오죠? 기말 개수. 350개 빼면은 100개, 200개네, 기말이 200개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한다? 요놈이에요. 요거의 뭐다? 총평균법이기 때문에 요거의 평균 단가를 구하면 돼요. 평균 단가를 구해서 어떻게 합니까? 350개 곱하기 평균 단가, 200개 곱하기 평균 단가 해버리면 각각 매출 원가 기말 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렇습니다. 쉬워요. 자, 우리의 목표는 바로 요놈이 평균 단가를 한번 구해보자.
평균 단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말로. 쓸까요? 이거 되게 많죠? 기초가 100개가 금액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 플러스. 그 다음에 매입된 거. 3월 1일 날 매입된 게 1,800원? 1,000원이네, 1,000원. 1,000원. 1,800원. 이거 노가다야 돼, 노가다. 그 다음. 6월 30일 날 매입된 게 2,600원. 2,600원. 그 다음에 8월 27일 날 매입된 거 1,2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요거의 개수들이 있겠죠? 100개 플러스 150개 플러스 노가다죠, 완전히. 200개, 100개. 200개, 100개. 이렇게 하면 평균 단가가 나와요. 자, 평균 단가 12원. 끝났어요. 이거만 보면 되잖아요. 됐죠? 아하. 다 됐습니다. 자, 매출 원가 350개 요거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350개 곱하기 평균 단가 12원. 그 다음 200개 곱하기 평균 단가 12원. 게임 끝. 자, 매출 원가 4,200. 그 다음 기말재고 2,400.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노가다였습니다. 노가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중평균법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